반갑습니다. 어느덧 2022년이 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더욱 많은 정보를 여러분과 공유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분봉상 유용한 선 4가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요. 먼저 보실 선은요, 3분봉이나 5분봉상에서 보는 21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여기서는 뭐 너무 거래량이 없고 그 전날도 아마 거래량이 좀 줄어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매매 기준으로 삼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처음 이렇게 이제 21선에서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렇게 증가를 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21선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21선에서 지지를 받을 때는요, 일단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든 상태에서 지지를 받고 나서 다시 한번 거래량을 증가시키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을 때가 저희가 매수 포인트로 잡을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항상 올라가다가 이 21선을 지지하는 건 아니고요. 언제라도 이 21선을 깨면 매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21선으로 올 때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오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21선이 가파르게 내려왔을 때는 그냥 깨고 내려가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기듯이 가다가 만나는 21선에서 다시 거래량이 터지고, 다시 옆으로 기듯이 가다가 거래량이 터지고, 이렇게 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훨씬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이 3분봉 21선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되게 많은 투자자분들이 참고를 하시는 선이기 때문에 진짜로 깨지는 21선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그리고 지금 여기는 이제 아래꼬리가 달렸지만 긴 음봉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21선에서 뭐 로스컷 물량이라든가 아니면 손절로 찾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21선 뭐 설정하는 것은 다 아실 거니까 몇 종목만 더 보고 나서 다른 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핌스고요. 핌스도 뭐 여기 21선을 닿기 전에 여기서 다시 한번 거래량이 줄어들었었죠. 이렇게 줄어들다가 다시 한번 21선 근처에 와서 거래량이 나오고 다시 반등을 하고요. 다시 21선으로 왔을 때 거래량이 줄다가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하고요. 그리고 21선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다른 종목 가온 미디어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가온 미디어 같은 경우도 이렇게 증가하다가 거래량이 줄어들다가,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거래량을 수완하면서 올라간 경우는 아니네요. 많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많이 상승을 하지는 못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21선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21선을 깨는 거를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 손절 라인으로 잘 잡으시고 대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기준선에 대해서 한번 같이 봐보도록 할게요. 기준선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표 겹치기로 가셔가지고 일목이라고 치시면, 그리고 일목 중에서 요 다음 탭에서 다음 지표와 Y축 공유라는 탭이 있어요. 거기를 클릭하시고 이 종목명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때 이 윗부분, 이 후행 스팬이나 선행 스팬이 있는 부분을 더블 클릭하시면 설정창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 거는 뭐 지표 상세 보기라든가 구름대 영역 표시가 되어 있을 건데, 일단 분봉상에서는 이런 거 저는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 설정을 해제하시고요. 라인 설정도 전환선이나 후행 스팬, 선행 스팬이나 또 다른 선행 스팬 2번 같은 경우도 다 제외를 하시고요. 그리고 기준선은 제가 이제 보시기 쉬우라고 선 색깔을 좀 이런 색으로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것이 핑크색이죠. 핑크색 선이 26, 그러니까 분봉상으로 기준선을 나타내고요. 이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에 이 26이라는 숫자는요, 최근에 26개의 봉의 최저가와 최고가를 2분의 1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기준선 같은 경우는, 일목균형표의 기준선 같은 경우는 추세를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 기준선 위에 있는 경우에는 시세를 지금 받고 있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기준선 아래에 있으면 시세가 좋지 않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올라간 이후에는 기준선이 지지선으로서 역할을 많이 하고요.
아래에서 만약에 이 기준선을 만나면 저항으로서 많이 역할을 해서 넘지 못하고 아래로 내려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런 부분에서 기준선을 기준으로 해서 반등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다른 종목도 보시면은요,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런 기준선 부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넥스트 사이언스도 한번 봐보시면요, 여기도 기준선 쪽에서 이렇게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어떻게 보면은 21선을 타고 반등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 보시면 뭐 깨고 기준선에서 반등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준선 매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좋은 경우는 이 3분봉 21선이나 기준선을 함께 켜놓으시고 두 개가 이렇게 겹쳐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요. 이렇게 두 개가 즉 3분봉 21선과 기준선이 겹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반등이 나타나면 조금 더 신뢰도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같이 겸해서 보시면서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선 따로 보시라는 것도 아니고 3분봉 20선이나 5분봉 20선을 따로 보시는 것도 별로 그렇게 이제 저는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준선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피봇 저항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피봇 저항은 뭐 저희가 이제 수식으로 설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수식으로 설정하지 않고도요, 간단하게 피봇 저항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미리 적어 놓지는 않았는데 이 피봇 저항을 구하는 공식이 있거든요. 이 피봇 저항을 구하는 공식을 간단하게 제가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미리 적어 놓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피봇 저항은요, 기본적으로 피봇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일 간단하게 요것만 아시면 되거든요. 전일 고가랑 그리고 저가, 그리고 종가를 합한 가격을 3으로 나눈 거를 갖다가 저희가 이제 피봇 포인트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피봇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눈여겨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위에 고가나 저가나 종가가 이 가격 차이가 크면은 아무래도 이 윗부분에 이게 크다 보면은 나누는 수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전일에 봉이 이렇게 고가고 저가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되게 유용한데, 전일 고가와 저가의 차이가 별로 나지 않고 그 다음날 만약에 이렇게 심하게 상승을 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 피봇 저항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쓸모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봇 저항을 설정하는 방식은요, 이 지표 겹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P를 눌러보시면은 피봇 분봉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자, 이거를 클릭하시고 그리고 다음 지표와 Y축 공유를 누르시고 종목명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피봇 포인트 뿐만 아니라 피봇 저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이 피봇 포인트나 또는 1차 지지나 또는 2차 지지 같은 걸 저는 사용은 하진 않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다른 이 종목마다 특징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이 종목이 그 전에도 피봇 포인트나 1차 지지나 2차 지지까지도 영향을 받는 종목이면 그거까지 같이 적용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저는 일반적으로는 1차 저항이나 2차 저항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 피봇 포인트, 그러니까 피봇 저항 자체를 저는 잘 이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네, 여기 보시면 요 날에 지금 1월 3일에 있었던 지점인데요. 뭐 21선을 깨고 지금 여기서 강하게 음봉이 나오면서 21선을 깨고 3분봉 21선을 깨고 내려왔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가 지금 피봇 1차 저항 구간이거든요. 1차 저항에서 반등을 하고 다시 한번 1차 저항에서 또 반등을 하고 또 반등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엔투텍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투텍 같은 경우도 올라갈 때 여기서 피봇 2차 저항이 저항이 돼서 맞고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이 지점을 거래량을 통해서 돌파를 한 이후에 그리고 21선을 깨고 내려왔으나 다시 한번 이 피봇 2차 저항에서 반등을 이뤄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보실 게 오늘 가장 중요한 피보나치 되돌림 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선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황금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자연스러운 그런 비율을 얘기한다라고 이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주식에서도 올라간 주식이 내려올 때 요만큼 내려가면 올라가더라라는 어떤 그런 비율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런 걸 이제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 비율이 총 네 가지 정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 피보나치 되돌림을 이용은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봉상으로 많이 표시를 해서 하고 있고요. 이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보고, 그리고 어떻게 적용하는지도 같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식 관리자로 가셔가지고요. 수식 관리자에서 이 기술적 지표 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 기술적 지표 중에서도 새로 만들기를 누르셔야 되는데, 먼저 이제 수식을 제가 만들어 놓은 수식이 있으니까 이걸 보고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만드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보시면 잘 보이시려는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을 38.2%, 즉 올라간 이후에 그 올라간 비율의 약 38% 정도가 떨어지면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50%, 즉 올라간 비율의 절반이 나오면 올라간다라는 거. 이 중간선 같은 경우는 다른 경우에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그리고 이 61.8%, 즉 상승한 이후에 61.8% 정도가 떨어지면 다시 반등한다라는 원리를 두고 비율을 설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수식과 관련한 것은 제가 밑에 링크에 그 제 거 블로그 주소에다가 저기 메모장에다가 저 수식을 넣어서 링크를 걸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블로그 주소 가셔서 저거를 다운 받으셔가지고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여기 뭐 이름, 수식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하실 때는 먼저 하실 게 이 기술적 지표 쪽에서요, 새로 만들기를 누르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메모장에 놔둔 이런 수식들을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수식 1, 2, 3을 입력을 하시고, 그리고 꼭 이제 하셔야 되는 게, 다 하시고 나서 여기 수식 검증을 꼭 누르셔야 돼요. 그래서 수식 검증을 눌러서 수식에 이상이 없으면 그러면 작업 저장을 하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이제 표시를 해야 되는데요. 표시하는 방법은 지표 겹치기를 하셔가지고요, 이제 아까 설정해 놓으셨던 거기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해놓은 게 여기 피보나치 3등분선이라고 저는 표시가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다음 지표와 Y축 공유, 그리고 종목명을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피보나치 선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선이 나오는데, 이용하는 방식은 첫 번째에서 바로 반등할 거라고 해서 여기서 몰빵을 하시거나 아니 물타기를 하시거나 이러면 안 되시고요. 이거를 세 개를 나눠 가지고 분할로 매수하는 방식도 있고요. 아니면 첫 번째 선과 두 번째 선에서 매수를 하시고, 세 번째 선을 최종 손절 라인으로 잡고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다 그러면 21선과 아까 말씀드렸던 기준선을, 일목 기준선을 이용하셔가지고 적용하시는 방법도 있겠죠. 자, 여기 이 로보티즈 종목은 요즘에 너무나 핫한 로봇 관련주인데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이 38.2% 지점에서 반등을 못하고 떨어졌습니다만은 50% 지점에서 다시 반등을 했고요. 다시 50% 지점까지 떨어졌다가 반등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거래량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영상을 만들지는 않았지만, 거래량의 이제 가장 기본은 내려갈 때는 거래량이 주는 게 기본이고요. 그리고 올라갈 때는 이렇게 거래량이 느는 게 가장 정상적인 패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려가는데 거래량이 늘었다, 그러면 비정상적인 것이고 좋지 않은 것이고요. 그리고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늘지 않았다, 이것 또한 비정상적인 것으로 휩소욕, 즉 속임수일 가능성이 다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목도 한번 적용된 걸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서는 아예
첫 번째부터 이제 분할로 매수로 접근을 하셨다 그러면 여기서 먼저 매수가 되셨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를 다시 터치하진 않고 이렇게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도 봐보시면 여기서 이제 분할 매수를 하겠죠. 근데 여기도 분할 매수를 하셨다면 21선을 깨고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21선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 21선에서 손절이 나가셨을 거고요. 만약에 이 피봇 되돌림으로 매매를 하셨다면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 분할로 매수하신 이후에 이렇게 상승분까지 수익으로 확정을 지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좀 더 버티셨다 한다면 여기 첫 번째 선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결론은 뭐 두 번째까지 갔다 반등하고 끝나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라는 것이 이제 여기서 딱 수익을 확정 짓기가 쉽지는 않지만 여기까지는 가실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분봉에서 아주 유용한 네 가지 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아직 이제 분봉 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게 두 개가 더 남아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선들이 두 가지가 남아 있는데 그거는 다른 영상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3분봉 20선이나 아니면 일목 20 기준선이라든가 아니면 이 피봇 저항이나 아니면 피보나치 되돌림 중에서 저는 요즘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이 피보나치 되돌림하고요. 그리고 3분봉 20선입니다. 요즘에는 뭐 이상하게도 기준선이나 피봇 저항 같은 것들은 잘 들어맞지도 않고 저하고는 이제 잘 맞지 않은 성향이 있어서 그렇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 하실 때 주의하실 게 이 이전에 이 같은 종목에 이 이전의 패턴을 잠깐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이전의 패턴에서 이 종목이 21선을 잘 지켜줬는지 기준선을 잘 지켜줬는지 아니면 피보나치 되돌림이 잘 적용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적용을 하신다 그러면 훨씬 더 여러분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호가창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